아이콘 사이트를 많이 알고 있어도 정작 쓰려면 쓸 게 없어요, 아니면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구글 아이콘을 이용하여 PPT 사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글에서는 1000개 이상이 되는 아이콘을 개발자를 위해서 제공하고 있죠.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디자이너 또는 여러분들, 사무직이나 마케터나 기획자나 영업자나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는 게 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대로 쓰는 게 힘이라는 걸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늘 말씀드리는 거죠. 무엇인가를 전달하거나 표현할 때는 할 말이 뭔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이거 없이 아이콘 검색하시면 하루 종일 검색하시죠. 아침에 검색하다가 점심 먹으러 가고, 이후에 검색하다가 커피 마시러 가고, 검색하다가 퇴근하죠. 그러지 마시고 할 말이 뭔지를 분명히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할 말이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메시지형 주장입니다. 연상되고 상징화될 수 있는 메시지. 하나는 아니야, 나는 정해져 있는 데이터를 쓰는 거야, 데이터를 잘 보여줘야 돼 라고 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아이콘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데이터죠. 약속된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정확한 걸 쓰면 됩니다. 그런데 가능성, 미래, 도전 이런 것들 할 때는 정확히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새롭게 정의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돼요. 두 번째는 그래서 떠오르는 게 뭔데라는 겁니다. 1차 현상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화장실 아이콘 같은 것들, 좋아요, 뭐가 떠올라요? 이렇게 엄지 올리는 거,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걸 보여줘야 하는 것. 기술 데이터나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거, 사람들이 퍼블릭하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보여줘야만 바로 그걸 클릭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프로그래밍 할 때는 1차 현상을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자 한 발표나 과제 발표나 자기소개 할 때는 1차 현상보다는 2차 현상이 좋아요. 나는 이거를 이렇게 정의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할 때 그걸 좀 더 보여주는 거죠. 1차 현상과 2차 현상의 구분은 1차 현상은 바로 떠오르는 거, 2차 현상은 여러분이 스스로 정의해서 이겁니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쓸 건데?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공도 두 가지가 합니다. 하나는 png 파일, 픽셀로 되어 있는 사진 이미지 같은 파일입니다. 얘는 그대로 쓰셔야 되고 검정색에 또는 화이트에 배경이 투명하게 씁니다. 시간이 없을 때, 그냥 빨리빨리 뭔가를 만들었을 때, 의미 부여하고 바로 처리할 때는 png 파일이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크기를 다르게 하고 출력도 해야 되고 색깔도 바꿔야 돼. 그러면 svg 파일을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할 말이 뭔데?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게 연상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쓸 건데? 각각의 세 개를 한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샘플링 볼까요? 컨퍼런스의 발표자인데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미래기술 컨퍼런스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야 됩니다. 왕부담, 엄청 부담됩니다.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35분 정도만 준대요. 그럼 인사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갈 텐데 어떡하지 고민합니다. 이때는 3의 법칙, 하나 둘 세 개만 말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할 말이 뭐야? 그러면 내가 주장할 메시지를 먼저 찾은 다음에 세 가지를 찾아야 돼요. 발자취를 남기고 싶어요. 한계를 뛰어넘읍시다. 기술은 가능합니다. 정도의 메시지. 그럼 이거에 따라서 세 가지를 찾아야 돼 라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현재의 니즈를 얘기할 거고 기술의 변화를 말할 거고요, 시장 개척의 길을 말할 거예요.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봅시다. 화이팅!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거, 기술에 지문을 남기다 라고 제가 문구를 살짝 바꿨습니다. 족적을 남기다, 발자취를 남기다. 그런데 이 아이콘은 지문을 나타내고 있는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플랫 아이콘이에요. 이 플랫 아이콘을 지문을 남기다 하는 거에 의미를 부여해서 얘를 2차 현상을 쓴 거죠. 그리고 목차로 넘어가면 그걸 그대로 제가 썼어요. 아이캐처로 SNS의 방향, 기술의 변화, 플랫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얘기할 겁니다 라고 해서, 저는 그래서 첫 번째 항목에서 미래 니즈와 무한 기술과 시장 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라고 하고, 밑에 보시게 되면 다시 플랫 아이콘을 구글 아이콘에서 가져다가 이 미래 니즈를 상징하는 것, 무한 기술에 대변하는 것, 시장 주도에 대한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는 의미 부여해서 상징화 시켰던 거고요.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톱수 받아서 목차를 만들었고, 다시 미래 니즈, 무한 기술, 시장 주도에 대해서 각각의 설명할 수 있는 1차 현상을 가져다 썼습니다. 첫 번째, 미래 니즈에 대한 겁니다. 미래 니즈는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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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습니다. 어때요? 깨지지 않게 저는 SVG 파일을 쓴 거죠. 색깔도 바꾸고 크기도 바꿨어요.
두 번째, 무한기술. 역시나 부분적인 색깔을 바꿨고 내용을 따로 집어넣었죠. 저는 SVG 파일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장주도 똑같이 크기 확대하고 조절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그래서 우리 함께 기술의 족적을 남기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누구였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게 되겠죠. 시간이 진짜 없을 때 짧은 발표, 짧은 보고, 짧은 제안, 자기소개 할 때 구글 아이콘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방법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크롬으로 들어가셔서 구글 폰트라고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구글 폰트, 아이콘이 아니네요. 자, 폰트로 클릭하면 상단에 이렇게 폰트와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구글 폰트 내에 아이콘으로 넘어갑니다. 됐죠? 밑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주 많은 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좋은 이유는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라인의 두께에 똑같은 스타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보고 제한 발표와 과제에 아주 빠르게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 좀 전에 지문을 남기다를 쓰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핑거라고 쳤더니 핑거프린트라고 쳤더니 나왔네요. 그렇죠? 요거 요 놈으로 클릭해 보면 원하는 거 이렇게 단어만 검색하시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어차피 우리는 프로그래밍으로 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png 파일이냐 svg냐 정하시면 됩니다. 사이즈도 어차피 svg로 한다면 상관없고요. png로 다운받으실 때는 제일 큰 걸 받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48 놓고요. 그리고 블랙이냐 화이트냐 결정하시면 됩니다. 하고 svg라고 다운받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져왔어요. 지금 근데 얘는 그냥 이 상태에서 svg 파일에서 이렇게 색깔을 주게 되면 그룹화된 그룹 박스에만 색깔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져온 다음에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룹 해제를 항상 한 번에 다 풀렸습니다. 얘는 지금 도형처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도형의 색깔을 채우기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색깔이 들어갑니다. 투명도도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겠죠. 제가 여기다가 보시면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해서 투명도를 줘서 기술 지문을 남기다 라고 해서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든 애는 다시 얘처럼 작게 만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복사해서 작게 만든 다음에 내용을 옆에다가 쭉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내용을 쓰면 됩니다. 자, 얘 하나 받아볼까요? 체크포인트 가져왔습니다. 똑같이 그룹 해제 한번 하고 풀고요. 그러면 다 풀리면 항상 요 보이지 않는 박스는 없애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없애주고요.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얘를 이렇게 컬러를 바꿨어요. 근데 아까처럼 얘가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디자이너가 만든 것 중에. 그렇죠? 체크 포인트를 화이트로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얘는 더 이상 그룹 해제가 되지 않네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돼요. 여기 있는 자유형 도형으로 가운데 라인에 따라서 클릭 이동 마지막 라인 따라서 더블 클릭 한 다음에 화이트 그리고 두께를 이렇게 주시면 작업은 끝났죠. 쉽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나는 이게 아니라 이 원 안에다가 색깔을 주고 싶단 말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실크 스크린처럼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뒤쪽에다가 이렇게 원을 만든 다음에 그냥 뒤로 보내기 하면 이렇게 짜잔 하고 들어갑니다. 얘는 얘대로 색깔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 이렇게 플랫 아이콘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는 하얀색 부분이 전부 다 뻥 뚫려 있는 투명이에요. 그러니까 투명한 색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도형을 만들어서 뒤로 보내서 색을 채우게 되면 아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얘도 보시면 이렇게 더 이상 그룹이 해제가 되지 않아서 제가 간단한 거니까 그냥 원을 만들어 집어넣고요. 얘는 해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요 따로 프레임은 색깔을 집어넣었어요. 얘도 보면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았어요. 얘도 제가 라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냥 보시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데 제가 지금 만들었던 세 가지의 원리만 적용해서 간단히 만드니까 어때요? 금방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겠죠? 시간이 없을 때 아주 애용하는 사이트니까 여러분도 한번 꼭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화려하고 대단한 사이트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아이콘만 들어있어서 아주 적합한 친구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